1번 그림은 물의 전기분해 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구체적인 설명은 안 해도 되겠죠? 순수한 물은 전기 전도성이 없기 때문에 거의 전기를 통하지 않죠. 자동 이온화 얘기를 슬쩍 했는데 전기가 통할 만큼 이온화가 많이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해질 넣어서 전기를 통하게 해주니까 일단 기억은 맞고, 그리고 발생한 기체의 부피비를 우리가 딱 부피를 확인할 수 있죠. 부피가 더 많이 생긴 게 수소 기체, 적게 생긴 게 산소 기체죠. 각각 일어나는 반응이 물론 이제 여기 연결된 게 마이너스 극이고 플러스 극인 것까지 쉽게 알 수 있긴 한데, 부피 가지고 그 기체가 무엇인지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가 산소고 나가 기체 수소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실험은 결국은 공유결합 물질이든 이온결합 물질이든 간에 전기를 통해서 성분으로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결합이 형성될 때 어쨌든 전자가 관여하는 걸 확인하는 실험이라고 이야기했었으니까 다 맞는 말이죠. 2번 3중의 원소 A, B가 화합물을 형성하는데, 지금 보니까 A는 전자를 내보내고 B가 전자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A가 내보낸 전자가 이제 1로 갔겠죠. 그래서 얘가 전자를 받아서 양이온이 음이온이 되는, 그러니까 나가 음이온이 되고 A가 양이온이 되는 거니까 양이온이 되는 A가 금속 원소라는 걸 알 수 있고 B가 비금속 원소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A는 금속이고 B가 비금속인 거 맞고, 금속은 원래 전자를 잘 잃어버리고 전자를 내보내고 싶어하는 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이온이 되면 이 사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한다고 했었고, 그리고 지금 3주기 원소죠. 3주기 원소. 3주기 원소에 있는 아이, 뭐 쉽게 우리가 이제 주기율표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주기 원소면 이런 쪽과 이런 쪽에 위치하는 애겠죠. 그럼 이 3주기 앞에 있는 금속 원소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면 그 앞에 있는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될 거고, 3주기에 있는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여기에 있는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겠네요. 그래서 가장 바깥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의 숫자는 어쨌든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와 같아지기 때문에 같죠? 8개. 물론 같은 원자의 전자 배치를 갖는 건 아니지만 걔네들이 가지게 되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의 숫자는 모두 같아요. 맞고. 3번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온 결합을 형성할 때 이온 사이의 거리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건데, 우리가 결합이 형성될 때 가장 에너지가 낮은 지점에서 결합이 형성된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지점에서 결합이 형성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결합이 형성될 때까지는 인력이 점점 커지게 되고 반발력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이 결합이 형성되는 것보다 거리가 더 많이 가까워지면, 이 결합이 형성된다는 건 두 개의 이온이 거의 맞닿듯이 존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거보다 더 가까워지면 전자구름이 겹치게 되죠. 반발력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면 반발력이 엄청나게 많이 커지게 돼요. 그래서 A에서는 반발력이 인력보다 우세하게 작용하게 되는 게 맞고, 이온 결합 형성되는 게 B가 아니라 어디였어요? 이 더 왼쪽으로 가서 가장 에너지가 낮은 지점이었으니까 니은은 틀렸고, 디귿의 이온 사이의 거리가 짧을수록 물질이 안정해지는 게 맞을 것 같지만 무조건 짧아지는 게 좋은 건 아니라고 했어요. 이온 사이의 거리는 가까울수록 좋기는 하지만 전자구름이 겹쳐지는 정도 이상까지 가면 그 전자구름들 사이의 반발력 때문에, 전자 간의 반발력의 문제 때문에 결합 형성이 어렵더라. 그래서 안정해진다고 보기가 어렵다. 이게 틀렸고 기억 하나만 맞네요. 답은 1번. 4번 표는 몇 가지 이온 결합 물질의 이온 사이의 거리와 녹는점을 나타낸 것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온의 반지름 물어봤는데 이거는 이제 요 두 가지 비교하면 되겠죠. 이온 사이의 거리가 얘가 더 큰 이유는 염화이온의 반지름이 플로리나 이온의 반지름보다 크기 때문이니까 이온 반지름은 F가 CL보다 큰 게 아니라 CL이 CL-가 더 크겠죠. 이렇게 될 거니까 틀렸고, NaBr의 녹는 점은 NaCl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NaBr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의 순서로 할로젠의 번호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브로민 여기 있어서 NaBr은 얘보다 거리가 더 크겠죠. 거리가 멀어지니까 녹는 점이 낮아졌어요. 그럼 거리가 더 커지면 녹는 점이 당연히 더 낮아지겠죠. 그래서 NaBr의 녹는 점은 NaCl보다 낮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녹는 점은 이온 간의
인력이라고 이온 결합력이라고 하죠. 정전기적 인력이 얼마나 크냐, 뭐 요것의 영향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데 두 가지 영향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온 사이의 거리는 가까울수록 정전기적 인력이 커지고 전하량이 클수록 정전기적 인력이 커지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동일한 전하량을 가지는 아이들끼리니까 거리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죠. 디귿의 이온 결합력은 이온 사이의 거리보다 전하의 영향이 더 크다라고 했는데 이온 사이의 거리랑 전하, 지금 보니까 이온 사이의 거리가 비슷한 아이를 비교를 하면 녹는 점이 극심하게 차이가 나죠.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볼 수 있어요. 게다가 거의 이 정도면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이온 사이의 거리가 거의 비슷하지만 전하량이 큰 아이가 녹는 점이 훨씬 높아지는 이유는 그 전하량의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5번 그림은 1, 2주기 원소에 의해서 C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네. C2는 여기 보면 원자과 전자가 7개죠. 그래서 C2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자리 2개가 결합한 거야. CL이 아니죠. 엄밀하게 말하면 플로린이죠. 이렇게 결합해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단일 결합밖에 없으니까 다중 결합이라는 건 2중이나 3중 결합을 말하는 거라서 틀리고 BCl3 B는 임의의 원소예요. 붕소가 아니라. 원자과 전자가 5개짜리.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C.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요렇게 결합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원자 지금 B도 마찬가지, C도 마찬가지 다 옥텟을 이루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맞아요. 공유 전자쌍에서 물어봤는데 BC3는 지금 여기 있죠. 공유 전자쌍이 3쌍이고 BA2 똑같이 B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A랑 결합했어요. 그러면 공유 전자쌍의 수는 동일하죠. 이게 더 크지 않아요. 그래서 니은 하나만 맞는 말이네요. 편집하다가 문제를 몇 개 빼고 답지를 안 빼가지고 답은 있는데 문제가 없는 것들이 있었어요. 6번이 일단 없는데 그냥 문제에 있는 것만 풀면 돼요. 답지에 근데 문제 왜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7번 화합물 AC와 BC의 화학결합 모형을 나타내는 거다. 지금 보면 AC랑 BC가 표현 방식이 달라요. 얘는 이온결합 물질인 걸 알 수 있고 얘는 공유결합 물질인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BC인데 C가 이렇게 되어 있는 앵걸 보니 얘가 C고 얘가 B일 텐데 B는 한 쌍의 전자쌍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원래 B 이렇게 생긴 애였겠네요. 그러면 C는 B랑 전자쌍 한 쌍을 공유하고 나서 옥텟을 이룬 애니까 원래 C는 원자과 전자가 7개 있어야 되는 애가 맞겠죠? 그래서 그 C가 음이온이 되면 전자를 하나만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1가겠죠. 그렇게 치면 마이너스 1가짜리랑 하나 붙어서 결합하는 얘도 플러스 1가겠죠. 그래서 A하고 B가 각각 1이 되는 거니까 A 더하기 B는 2가 될 거고 BC는 지금 이 BC는 공유결합 물질이잖아요. 액체 상태의 전기전도성은 없어요. 그리고 A와 B의 원자과 전자의 숫자 A의 원자과 전자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하나 거려서 옥텟을 이루었으니까 1. B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가져와서 옥텟을 아니죠. B가 얘죠. B 같은 경우에도 가장 바깥쪽 껍질에 원자과 전자가 하나였네요. 이렇게 헷갈렸네요. 그래서 같다. 맞네요. 기억 디귿이 답이네요. 8번 금속 결합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근데 A, B가 있는데 A가 뭐예요? A는 금속 양이온. 그 금속 양이온이 전자를 버렸지만 전자가 누가 받아주지 않아서 나가지 못하고 이 안에 그대로 돌아다니고 있다. 우리가 자유전자라고 말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름 플러스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고 있죠. 그리고 전압을 걸어주면 자유전자는 전기를 통한다는 건 전자의 흐름이 생긴다는 거니까 자유전자가 그 흐름을 맞춰서 같이 움직이게 돼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방향 쪽으로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 쪽으로 이동하는 그 전자들의 흐름에 따라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해야 되죠. 금속의 전기전도성은 뭐 금속이 가지는 웬만한 성질은 다 뭐 때문이었어요? 자유전자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기억 디귿이 답이네요. 이 문제도 아마 1, 2, 3, 4, 5에서 답지가 있었겠지만 선생님이 뭔가 편집하다 어디서 날린 것 같아요. 자, 9번
표는 고체 결정 AC에 대한 자료이다. 다이아몬드, 산화칼슘, 알루미늄 중에 하나예요. 다이아몬드는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고 산화칼슘 CaO 이온 결합 물질이고 알루미늄은 금속이죠. 자, 금속이냐 공유 결합이냐 뭐 이런 걸로 구별할 때 우리 요거 먼저 보면 돼요. 그래서 고체 액체일 때 모두 전기가 통하는 아이가 알루미늄. 고체일 땐 전기가 통하지 않지만 액체나 소용액일 때 전기가 통하는 애가 이온 결합. 둘 다 안 되는 애가 공유 결합. 근데 얘는 특히나 전체가 다 공유 결합이 이루어져 있는 공유 결정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아이예요. 공유 결정이 화학원에 등장은 안 하지만 다이아몬드는 결정을 이루고 고체로 존재하죠. 전체가 다 공유 결합이다. 요걸 기억해둘 필요가 있어요. 기억에 A는 금속이었죠. 금속은 자유전자 때문에 외력을 가해도 부스러지지 않고 펴지거나 뽑히는 성질을 가진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B는 이온 결합 물질인데 수용액이거나 액체일 때 전류가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화학결합 지금 보니까 우리 이 화학결합의 세기를 뭐로 비교해야 돼요? 녹는 점으로 비교해. 녹는 점으로 화학결합의 세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다이아몬드가 등장을 한 거예요.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분자, 뭐 물이라든지 뭐 이산화탄소 이런 아이들이 나왔으면 공유 결합이 얼마나 강한가를 비교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런 아이들은 분자를 만드는 건 공유 결합이지만 그 분자 사이의 결합이 공유 결합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나타나는 녹는 점을 가지고 공유 결합이 강하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이런 이제 다이아몬드, 흑연 이런 애들을 예로 주고 만약에 흑연이 또 들어가면 전기 전도성이 또 막 있죠. 매우 헷갈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판단되어서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어쨌든 디귿이 맞아요.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이 다 맞네요. 10번 표는 몇 가지 금속 원소의 전기음성도, 자, 비금속 원소의 전기음성도네요. 전기음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게 뭔지 알겠네. 플루오린이 플루오린 제일 전기음성도가 큰데 가장 큰 값이 4.0이었죠. 전기음성도의 탑3는 플루오린, 산소, 질소인데 질소랑 수치가 똑같은 아이가 있었어요. 그게 염소였어요. 문제에서 이 세 개가 다 17족 원소라고 했고 그 값이 3.0인 아이가 하나 등장하네요. 얘가 염소예요. 얘는 그 밑에 누군가겠죠? 그리고 얘는 1족인데 1족의 라인에 있지만 비금속이에요. 그러면 1족의 라인에 있는 비금속은 뭐겠어요? 1족이긴 하지만 우리가 알칼리 금속이라고 딱 집어서 말하지 않죠. 그 성질과 다른 수소가 되겠죠. 자, 분자간에 헷갈린 걸 무시하라고 했어요. A는 수소, B는 어쨌든 17족에 해당하는 아이예요. 다른 아이가 결합했을 때 무극성 공유 결합을 이룰 수는 없어요. 자,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물어봤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원래 쌍극자 모멘트는 걔네들의 결합 거리, 길이가 어떠냐와 걔네들이 가지게 되는 상대적 전하량의 곱거로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 계산은 하지 않아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기음성도 차이로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A하고 D 같은 경우에는 2.1과 4.0이니까 1.9죠. A하고 C 같은 경우에는 2.1하고 3.0이니까 0.9. A, B는 2.1하고 2.8이니까 0.7이죠. 요게 제일 큰, 요 값이 제일 큰 게 쌍극자 모멘트가 제일 크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똑같은 수소와 결합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막 걔네들의 그런 거리의 영향도 있긴 하겠지만 여기 있는 D, C, B가 다 17족이라서 또 이런 판단이 가능해요. 이 맞아요. 그 다음에 AD에서 AD. AD는 A가 아까 수소였죠. D가 플루오린이죠. 플루오린 전기음성도가 4.0 가지네요. 그쪽으로 당연히 전자쌍이 치우쳐서 부분적인 음전을 띠겠죠. 그럼 우리가 AD에 대해서 얘네들의 쌍극자 모멘트를 표시할 때 어떻게? 뒤쪽으로 화살표 머리가 가게 표시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니은도 맞고 디귿도 맞으니까 답은 4번. 11번 그림의 몇 가지 분자 가라의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의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가 수소는 똑같지만 나머지 아이가 같지 않죠. 전기음성도 차이가 있으니까 같다고 볼 수 없어요. 가와 다에서 플루오린은 전기음성도의 제일 큰 값을 가지는 애예요. 그럼 플루오린하고 붙으면 어쨌든 전자쌍은 공유 전자쌍이 플루오린 쪽으로 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플루오린 무조건 부분적 음전을 띠게 된다. 그다음에 다하고 라는 무극성 공유 결합은 똑같은 애가 결합하는 건데 지금 똑같은 애가 붙어 있는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무극성 공유 결합을 포함하진 않으니까 답은 2번인데 그러나 다하고 나는 둘 다 뭐예요? 선형 구조를 가지죠. 이산화탄소는 이중결합 이렇게 가진 애였고 베릴륨은 옥텟의 예외여서
단일 결합 하나씩 요렇게만 가지고 있는데 끝난다고 했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얘네들의 각각의 쌍극자 모멘트가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쌍극자 모멘트 두 개를 합하면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기 때문에 다하고라는 극성 공유 결합을 가지고 있지만 무극성 분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같이 기억해 두면 되겠죠. 12번. 그림은 이주기 원소로 된 화합물을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주기. 각각의 원자과 전자를 표시해 봅시다. 지금 A하고 B는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으니까 A가 B랑 이중결합할 때는 A에서 온 거 일단 2개겠죠. 그래서 A는 원자과 전자가 6개짜리일 거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B는 이쪽도 이중결합. 그러면 2개는 A 거고 2개는 B 거니까 B는 원자과 전자가 4개겠죠. 그리고 A하고 C가 결합한 I는 다 단일 결합식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씩이 A 거고 C 거예요. 근데 A는 일단 찾았어. 그럼 C는 원자과 전자가 7개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네요. 자, 원자 반지름은 번호 순서대로 하면 B, A, C의 순서고 같은 주기에서는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반지름이 감소하는 경향을 가지니까 틀렸네. 반대로 되어 있네요. 반대도 아니네.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그쵸? 그리고 가나에서 A에서 C는 지금 가나 보면 다 주변에 8개씩 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옥텟을 만족하고 있고, 그리고 가나에서 AC는 같은 종류의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 그랬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이주기 원소니까 원자과 전자들이 들어있는 게 두 번째 껍질이죠. 그 두 번째 껍질의 빈자리들을 다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다 똑같이 네온과 동일한 전자 배치를 가지게 결합하게 되기 때문에 니은 디귿이 맞아요. 이온이 되는 거랑은 약간 달라요. 이온 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을 가지기 때문에 양이온이 되는 애들은 껍질이 줄어들게 되면서 옥텟을 형성하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얘는 비금속들은 전체적으로 어쨌든 그 빈자리들을 채우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 주기의 비활성 기체의 전자배치를 갖게 된다. 그림은 이주기 원소 A의 루이스 전자점식이 다 줬고, 다음 해당하는 물질 3중결합을 하려면 일단 홀전자가 3개 붙어있는 I가 3중결합이 가능하겠죠? 알겠지만 N2죠. N2 얘죠. 얘. 그래서 C가 다른 C와 질소가 다른 질소와 이렇게 3중결합을 형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A와 D로 구성된 물질은 이주기에 있는 리튬이죠. 얘는 이온이 되겠죠. 그래서 A가 양이온이 돼서 전자를 버릴 건데, 전자를 내놓으면 그 전자를 얘가 받을 거예요. 얘가 받은데 전자를 2개 받아야 되니까 D는 전자를 2개 받아서 이렇게 되고, A가 하나 더 전자를 주는 이런 형태로 써야 되겠죠. 군성원소가 A 물질에 대한 설명 물어봤는데 얘가 얘랑 결합해요. 자, 베릴륨 붕소에 해당하죠. 붕소인데 B네요. 자, 그러면 얘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채우고 끝내는 뭐였다? 옥텟의 예외였다. 분자로 존재한다. 여기 기억해 두세요. 이주기에 요런 아이 붕소다. 붕소는 베릴륨이랑 붕소는 이상하게도 공유결합 형성을 하는 아이다. 이거 기억해 두면 되고, 플로린이겠죠. 원자가 연속적으로 공유결합 형성을 하고 싶은데 하나밖에 못해. 결합을 하나밖에 못해서 연속적으로 공유결합을 이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니까 일단 2번이 틀렸네요. 그리고 공유 비공유 비율 물어봤는데 DF2가 아니라 D2겠네요. 오타네요. F가 없네요. 해봅시다. 둘, 셋, 넷, 다섯, 여섯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D2 공유전자쌍 2쌍, 비공유전자쌍 6, 7, 8개. 4가 되겠네요. 얘는
공유전자쌍 3쌍에 비공유전자쌍이 9, 10개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3.xxx 이렇게 되겠죠? 이거 맞네요. 얘가 더 크네요. 녹는 점 물어봤는데 A2D랑 AE 이온 결합 물질이죠. 이온 결합 물질의 녹는 점은 정전기적 인력의 영향을 받는데 그 크게 두 가지의 영향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온사의 거리랑 그다음에 전하량의 영향을 받는데 뭐의 영향이 좀 더 크냐 하면 전하량의 영향력이 좀 더 커요. 똑같이 A가 일단 붙어 있고 D하고 E는 번호 하나 차이니까 이온이 되었을 때 물론 크기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그렇게 심하게 나지 않을 것이고 전하량이 D는 E-고 E는 -1가기 때문에 전하량의 영향이 좀 더 클 거니까 A2D가 녹는점이 더 높을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외력을 가하면 쉽게 부스러지겠죠. 옳지 않은 건 아까 했던 것처럼 2번 하나 있어요. 16번 염화나트륨 용융액과 물의 전기분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옳지 않은 OX. 염화나트륨 이온으로 구성되어 있죠. 고체에서 전기를 통하지 않아요. X. 액체를 용융시키면 이온이 이동할 수 있으므로 전기가 통하고 전기분해를 할 때 플러스 극에서는 플러스 극은 이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지를 꽂았을 때 전자가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는 전자를 잃는 반응이 일어나면서 전자를 이쪽으로 보내줘야 돼. 그래서 맞는 말이고 순수한 물은 전기가 통하지 않으므로 전해질을 넣어서 분해해야 한다. 이건 실험해봤으니까 다 알 거고. 7번 물을 전기분해할 때 생성되는 물질 물에 황산나트륨을 넣고 전기분해를 하면 마이너스 극에는 수소기체. 이때 전기분해 결국 물이 전기분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트륨 이온이랑 황산 이온은 물보다 이온으로 존재하는 걸 훨씬 좋아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전극으로 물을 보낸다 그랬어요. 수소기체랑 산소기체가 발생하게 될 거고 기억과 니은의 부피비는 2대1이다. 실험적으로 거의 2대1이 나오긴 해요.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긴 조건에 따라서 완벽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2대1 부피비로 개수비에 맞춰서 따져줘야 한다. 그렇게 풀면 되는 거고 18번 염화나트륨 용융액을 전기분해하면 염소기체와 나트륨 금속이 생성돼요. 용융액이죠. 수용액이 아니라 용융액이면 그 안에 나트륨 이온이랑 염화 이온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그냥 전극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플러스 극 쪽으로는 마이너스 이온이 가서 염소기체가 생성이 되겠죠. 염화나트륨은 전하를 띤 입자로 구성된 이온 결합 물질이고 염화나트륨 용융액에 전류가 흐르면 용융액에 전류가 흐르면 각 이온들이 해당 전극으로 이동해서 어떻게 돼요? 얘는 Cl-가 분해되죠. 이렇게 성분 물질로 다시 돌아가는. 얘 같은 경우에는 Na+가 전자를 받아서 금속이 되는. 이렇게 가기 때문에 결합이 생성되지 않죠. 우리가 보통 분해된다 이렇게 말하죠. 틀렸어요. 자, 19번 주기율표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양이온을 형성하기 쉬운 아이들은 여기 쪽이. 이건 굳이 얘기할 거 없을 것 같고 음이온 당연히 얘네죠. 그 다음에 F가 아니라 E, F. 안정한 화합물에서 C와 같은 전자 배치. 이런 전자 배치를 가지려면 음이온이 되거나 양이온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B가 음이온이 되거나 D나 E가 양이온이 되면 C와 같은 전자 배치를 받는다. 임의의 원자 A, B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인데 A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하나가 있어서 그걸 잃고 안정한 양이온이 되고 B는 가장 바깥쪽에 7개가 있기 때문에 그 전자 하나를 얻어요. 그래서 안정한 음이온이 되죠. 근데 이게 그냥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거나 멋대로 공기 중에 전자를 버리는 게 아니라 얘네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이동하게 되면서 결합이 형성이 되게 되면 A는 전자를 하나 버리고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게 되고 B는 전자를 하나 받아서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겠죠. 자, 21번 이온 결합에 대한 설명이다. 전자를 얻기 쉬운 금속이 아니라 잃기 쉬운, 얻기 쉬운 반대로 되어 있네요. 금속 원소의 원자에서 비금속 원소의 원자로 전자가 이동하게 되고 양이온과 음이온은 항상 1대1이 아니라 걔네들이
전자를 어떻게 주고받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이온 결합 물질은 수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한다. 정확히 한 개씩 결합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율로만 나타낸다. 이런 걸 했었어요. 다음은 몇 가지 원소가 안정원 화합물을 이룰 때, 자, 결합시켜 봅시다. 예. 이렇게 돼야 되겠죠? 요 전하량에 해당하는 수치의 최소 공배수가 되게 맞춰주려면 여기 두 개 들어가야 되고, 잘 모르면 어떻게 크로스 해주면 된다고 했었어요. 얘는 어차피 2 플러스 2 마이너스니까 하나씩만 붙어도 1대1로만 결합해도 되겠죠? 얘는 두 개랑 하나니까 이렇게 있어야 될 거고, 얘는 3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염화나트륨의 성질에 대한 설명이다. 염화나트륨 분자로 존재하지 않아요. 이온 결합 물질이었죠? 이온 결합 물질은 분자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해두고, 물에 녹이면 전자가 나트륨 원자에서 염소 원자로 이동하여, 자, 물에 녹였을 때 전자가 그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이렇게 쓰지만 사실 이미 Na 플러스 양이온과 Cl 마이너스 음이온이 결합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녹이면 그 이온이 붙어있던 그 결정이 에 있는 이온들이 떨어지면서 물 분자에 둘러싸이는 거지, 이거 물에 녹였을 때 드디어 전자가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 이온 결합력이 꽤 강해요. 이거 정전기적 인력 강한 편이기 때문에 녹는 점 끓는 점 비교적 높다는 게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이었고, 단단하지만 외부 충격에 의해서 부스러지죠. 배열이 틀어지면 인력이었었는데 갑자기 반발력이 되기 때문에 부스러진다라고 했었어요. 자, 공유결합. 헬륨은 비금속인데 헬륨은 비활성 기체니까 공유결합하지 않아요. 결합을 형성할 때 전자 관여하죠. 전기음 성도가 큰 원소 사이에서 형성되는 보편, 이제 이 크다는 것의 기준이 항상 문제인데, 뭐와 비교해서 큰 거냐면 금속과 비교해서 크다라는 약간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비금속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결합이라는 것의 다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고, 두 개의 원자가 여러 개의 전자쌍을 당연히 공유할 수 있죠. 이중결합, 삼중결합 같은 게 가능했었어요. 26번.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을 설명한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공유결합 물질은 뭐로 존재해요? 보통은 분자로 존재해요.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보통 낮아서 상온에서 액체나 기체로 존재하는데, 걔네들 중에 전체가 다 공유결합으로 형성되는 고체 물질, 결정을 형성하는 다이아몬드나 뭐 이런 아이들, 흑연, 이런 아이들은 좀 예외적인 케이스. 공유결합을 이루는 전자쌍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없어서 고체나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없다. 그림은 금속결합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유전자. 28번. 공유결합을 형성한 두 원자가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 상대적인 그 힘 우리가 뭐라고 하죠? 전기, 음성도. 이미 폴링이라는 과학자가 다 정리해놨다고 했고, 그 힘이 가장 큰 것이 뭐였어요? 플로린을 기준으로 하는데, 걔를 상대적으로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원소들의 전기음성도 결정했다. 얘를 4.0으로 잡고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차이 나느냐로 수치로 다 계산해냈다 했었어요. 다음에서 극성 공유결합을 포함하는, 자, 극성 공유결합은 비금속들의 결합인데 다른 종류가 붙어있을 때 다 극성 공유결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다 분자예요. 그래서 누굴 빼고 H2랑 O2 빼고 다 극성 공유결합이 붙어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중에 얘는 사실 결합 하나로 모든 분자가 그냥 형성돼 버리는 애기 때문에 얘는 극성 공유결합을 가지는 극성 분자가 되는 거고, 이산화탄소나 여기 산플로리나 붕소 같은 애들, 붕소 옥텟의 예외였죠. 이런 독특한 아이들은 대칭적 구조이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 합했더니 0이었어요. 그래서 뭐 무극성 분자가 되는 특이한 케이스, 뭐 특이한 건 아니죠. 네, 어쨌든 극성 공유결합을 갖는다고 해서 분자가 다 극성인 건 아니다. 이거 기억해두라고 했었고, 자, 전기음성도가 나와 있네요. 두 원자의 공유결합 형성할 때 결합의 극성이 가장 큰 거는 전기음성도 차이가 가장 심한 것, 가장 작은 것은 전기음성도 차이가 가장 적은 거니까 두 개의 값을 빼면 돼요. 얘는 0.4, 얘는 0.9, 얘는 1.4, 얘는 얼마냐? 0.5, 얘는 1.0이네요. 자, 그러면 가장 큰 것은 디귿, 가장 작은 것은 기억이네요. 31번.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는, 자,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는 것은 전기음성도가 더 큰 쪽이겠죠? 플루오린, 당연히 플루오린이고,
이 둘 중엔 당연히 산소, 여기선 당연히 질소, 여기선 탄소예요. 위에 값이 있었으니까 알 수 있을 거고. 루이스 전자잠식을 그려봅시다. 수소의 원자과 전자 하나, 염소의 플로린 원자과 전자 7개 이렇게 되겠죠. 루이스 구조식으로 그리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었고, 비공유 전자쌍은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된다. 자, 메테인 하나, 둘, 셋, 넷, 탄소의 원자과 전자 4개인데 수소 4개랑 결합해요. 이렇게. 뭐 이것도 루이스 구조식으로 그리면 지금 너무 대충 그리는 경향이 있는데 다 알아볼 것 같아요. 질소의 원자과 전자는 5개, 수소가 3개 붙어요. 이렇게. 자, 수소, 암모니아의 루이스 구조식은 이렇게. 이산화탄소는 이건 지웠다 하기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그릴게요. 그냥 다중결합하는 애라는 걸 그냥 외워두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루이스 구조식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33번 1, 2주기에 속하는 임의의. 자, 1, 2주기에 속하는 아이고 그럼 얘는 당연히 수소가 되겠죠. 그래서 다 비금속이라고 했어요. A, B가 안정원 화합물을 형성할 때 A는 어차피 결합을 하나밖에 못해요. B는 몇 개를 채워야 돼? 3개를 채워야 되니까 몇 대 몇으로 해야 돼요? 1대 3의 개수비로 되어야 되겠죠. 틀렸고. 그리고 A2에는 얘는 그냥 이렇게 결합하는 애잖아요.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요. 맞아요. B2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다른 애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하면 여기 쌍을 못 이루는 애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가져다가 다중결합 형성하죠. 그래서 결국은 세 쌍을 공유하면서 삼중결합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더라. 맞네요. 다음 빈칸을 채워봅시다. 공유전자쌍, 자, 플로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또 다른 플로린 이렇게 되네요. 한 쌍, 비공유 6쌍. 자, 이산화탄소 아까 선생님 귀찮아서 그냥 바로 외워서 그려버렸는데 그냥 기억하는 게 좋겠어요. 공유전자쌍은 이중결합 2개, 4쌍. 비공유전자쌍은 4쌍, 4개. 그 다음에 암모니아 하나, 둘, 셋, 넷, 5인데 수소가 이렇게 붙었으니까 공유 3개, 비공유 3. 하나. 3개라고 써있네요. 여기 하나 있죠. 몇 가지 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OX 표시. 산소는 이중결합을 포함한다. 산소의 원자과 전자가 6개였죠. 또 다른 산소랑 결합하면 얘네들이 다 이제 두 쌍이 다 같이 공유하는 이중결합을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 했었어요. 질소는 공유전자쌍이 3개이다. 이 질소는 질소 기체를 말해요. 이 산소도 산소 기체, 얘도 O2, 얘도 N2를 말하는 거니까 질소의 원자과 전자가 5개라서 요 3개가 다 쌍을 이루게 결합을 또 다른 질소랑 하면 결국은 세 쌍을 공유하게 된다. 그래서 맞아요. 이산화탄소는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의 수와 같다. 이산화탄소 다시 그리기 싫어서 그냥 이렇게 그립니다. 공유전자쌍이 4쌍이죠. 이중결합 2개. 비공유전자쌍이 산소가 각각 2개씩 가지니까 네, 그래서 같아요. 암모니아는 물보다 비공유전자쌍이 물은 2개, 암모니아는 하나잖아요. 많지 않죠. X.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물에 수산나트륨 조금 녹인 수용액을 전기분해하였다. 여기가 수소, 여기가 산소겠네요. 수소가 얻어지는 것은 마이너스 극, 산소가 얻어지는 게 플러스 극이었죠. 각 전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식을 생각해보면 물이 전자를 받아서 H2하고 OH 마이너스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플러스 극은 물이 O2랑 H 플러스 4개, 전자 4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얘가 결국 전체 반응식 쓰려면 이 전자의 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위쪽에 얘를 2배해서 우리가 더해주면 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A는 마이너스 극이 맞고, 비극에서는 산소 기체가 발생하고 물 대신 소금 용융액 아니죠. 용융액 안 되고 소금
수용액도 안 돼. 소금 수용액도 역시 안 되죠. 왜냐하면 소금 수용액은 뭐 NaCl이잖아요. 그러면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용융액이면 딱 요 두 개만 있으니까 플러스 극에서 Cl2 기체, 마이너스 극에서 나트륨, 금속 나트륨이 얻어질 텐데, 만약에 소금 수용액, 염화나트륨 수용액으로 하면 플러스 극에서는 염소 기체가 얻어지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얘가 가지 않고 물이 가서 수소 기체가 얻어지는. 어쨌든 산소는 전혀 뭐 상관이 없죠. 그래서 틀렸다. 기억 하나 맞네요. 37번 염화나트륨 용융액과 물의 전기분해 장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극 쪽에서 지금 뭐가 얻어져야 돼요? 마이너스 극 쪽에서 금속 나트륨이 얻어지겠죠. 플러스 극 쪽에서 염소 기체가 얻어질 거고, 그 다음에 물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극 쪽에서 산소 기체, 마이너스 극 쪽에서 수소 기체가 얻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의 기억이 아니라 가의 플러스 극에서는 금속이 아니라 염소 기체가 얻어지니까 기체가 생성될 거고, 나의 시험관 2 산소 기체죠. 산소 기체는 우리가 조연성이라고 해요. 남이 불타는 걸 도와주는 성질을 가져요. 향불을 갖다 대면 향은 어쨌든 연소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연소를 도와주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향이 더 밝게 타오르게 될 거고, 다해서 시험관 1에 모인 기체가 수소 기체죠. 수소 기체 부피는 시험관 2에 모인 산소 기체의 부피의 2배 얻어줘야 되죠. 2대 1로 얻어진다라고 했었어요. 답은 5번. 38번 염화나트륨과 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다 2개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염화나트륨 고체 상태에선 전기 전도성이 나타나지 않죠.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염화나트륨 물에 녹였을 때 전기가 통하는 것은 이온이 이동하기 때문이다. 맞아요. 액체 상태의 염화나트륨을 전기 분해하면 액체 상태의 염화나트륨 용융액 말하는 거예요. 용융액. 그러면 그 안에 이거 2개밖에 없어요. 여기 딱 2가지만 있으면 그 2가지가 전극으로 가서 금속 나트륨하고 염소 기체가 만들어지는 게 맞아요. 물은 전하를 띤 이온 상태로 존재하지 않죠. 이온화 되지만 거의 이온이 안 생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1에서 소량의 전해질을 넣으면 전기가 잘 통하는 게 아니라 전하를 띤 이온 상태가 거의 이렇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해질을 넣어야 하는 거였었고, 염화나트륨과 물은 같은 종류가 아니라 염화나트륨 이온 결합, 물은 공유 결합이죠. 같은 종류가 아니다. 2, 3번만 맞네요. 염화나트륨 용융액의 전기분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마이너스 극에서는 염화나트륨 용융액이니까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만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 극으로는 얘가 가죠. 금속 나트륨이 얻어지고, 플러스 극에서는 얘가 가서 염소 기체가 얻어지고, 마이너스 극에서 나트륨 이온이 전자를, 플러스 이온이 가서 전자를 얻어야죠. 고체 상태의 염화나트륨을 전기분해를 하면 고체 상태의 염화나트륨 전기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염화나트륨의 화학결합에 전자가 관여하는 건 알 수 있죠. 답 4번만 틀렸고, 설탕과 소금의 전기전도성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소금을 페트리 접시에 담고 전기전도도 측정 장치의 전극을 꽂아 전류가 흐르는지 관찰한다. 설탕을 이용해서 반복했다. 소금물에서만 전류가 흘렀다. 고체 소금에는 이온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온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전기가 안 통하는 거고, 설탕물은 이온이 없어요. 얘는 분자로 존재하는 거죠. 공유결합 물질. 액체 소금에 전기를 꽂으면 액체 소금은 이 안에 있는 이온,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전류가 흐를 거고, 설탕과 소금의 원소 간의 전자 결합 방식이 다르죠. 공유 결합과 이온 결합이었으니까.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이 맞네요. 답은 5번. Q는 원자 AD가 안정한 이온이 될 때까지 양성자수와 전자수에 대한 자료이다. 전자가 더 엮이네요. 양성자수가 이렇게. 그러면 원래 전자가 8, 9, 11, 12개가 있었던 거니까 얘는 안정한 이온이 되면 E-, 얘는 마이너스일까? 얘는 플러스일까? 플러스일까?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자, A와 B는 음이온, C와 D는 양이온이 되기 쉽다 맞고, B와 D가 결합하면 B2D죠. DB2겠네요. DB2. 우리 양이온을 앞에 뒀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죠? 틀렸고, AD가 안정한 이온은, 자, 이 안정한 이온들 모두 옥텟 규칙 만족. 다 10개 가졌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기억 디귿만 맞네요. 12번. 이미 원자 AD의 전자 배치로 보호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A, B.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네요. 그러면 A는 플러스 1과 양이온이 되고 B는 E 마이너스 음이온이 될 거니까 얘네가 이온이 되면 2대 1의 개수 비율. 개수 2대 1의 뭐 두 개 한 개로 결합한다. 뭐 이건 아닌데 개수의 비율은 2대 1이 맞죠. 그래서 1대 2는 어쨌든 틀렸고. 이온 결합력은 A와 B가 이루는 화합물보다 B와 D가 A, B가 이루는 건 A to B고 B와 D가 이루는 건 D to B일 건데 얘는 D 플러스가 될 건 똑같으니까.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돼요? 전하량이 같은데 이온 반지름이 다르죠. D가 D 플러스 이온이 A 플러스 이온보다 당연히 크겠죠. 껍질이 하나 더 있으니까. 그래서 이온 결합력은 얘가 더 크겠죠. 그래서 이온도 틀렸네요. B와 D가 결합할 때 각 이온의 전자 배치는 자 B가 여기 전자 2개 들어올 거고 D는 요거 하나 버리면 가장 바깥쪽 껍질에 10개, 2개의 전자 껍질 가지고 있으니까 C와 배치가 같아질 거예요. 답은 2번. 43번 염화나트륨이 형성될 때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이온 옥텟 규칙 만족하는 거 맞고 결합을 형성할 때 나트륨 원자에서 염화이온으로 전자가 염소 원자로 전자가 이동을 하고 한 쌍이 아니라 1대1의 개수의 비인 거죠. 한 쌍이면 정말 한 개씩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기억 니은만 맞아요. 44번 가 고체나 용융 다수용액. 자, 가 고체 상태면 고체. 불이 안 들어오죠. 얘네들은 지금 불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가는 전기전도성이 없고 나다만 전기전도성이 있는데 이온이 움직일 수 있어야 전기전도성이 있다고 했으니까 가에선 이온이 움직일 수 없고 입자 사이의 인력은 가가 입자들 간에 어쨌든 인력이 좀 더 크기 때문에 못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나에서보다 크다라는 말이 맞죠. 다에서 각 이온은 지금 수용액이죠. 물 분자에 둘러싸여 존재하는 우리가 수화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거 맞아요. 그래서 답이 4번. 46번 염화나트륨이 형성될 때 이온 간의 거리 에너지 앞에 비슷한 그 문제가 나왔었죠. R0 지금 여기에서 결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온 간의 거리가 여기 정도 에너지가 요만큼 내려왔을 때 그 정도 에너지 간격으로 결합한다. R0보다 이온 사이의 거리가 짧아집니다.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어떻다 그랬어요. 결합이 형성되는 건 두 개의 이온이 맞닿아 있는 정도인데 그거보다 거리가 짧다는 건 전자구름 겹쳐서 반발력이 더 커진다고 했었죠. 균형을 이루지 못해요. NaF 자 플로리나 이온의 경우 염화이온보다 하나 위에 있는 아이죠. 염소보다 위에 있는 주기에 있는 아이니까 플로리나 이온의 반지름이 당연히 더 작아질 거라서 R0는 더 줄어들게 될 거고 R0는 더 줄어들어서 왼쪽으로 갈 건데 그런데 이온 결합력은 거리가 가까우면 커질 거니까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더 많이 안정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의 크기는 더 커진다. 이의 크기가 결국 이온 결합력을 말하는 거니까 니은 맞아요. 자, MgO랑 NaCl 데이터가 주어지진 않았는데 마그네슘하고 나트륨하고 염소는 같이 3주기고 산소는 2주기. 그러니까 실제로 마그네슘 이온이랑 나트륨 이온 중에는 마그네슘 이온 Mg+가 Na+보다 반지름이 더 작고 우리 이온 반지름 배웠죠. 그다음에 산화이온하고 염화이온의 경우에는 산화이온이 껍질이 하나 작기 때문에 O2-가 당연히 Cl-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이 두 개를 합하면 당연히 그 값은 작아지겠죠. 정확한 데이터는 알 수 없지만 값의 비교는 가능하다. 48번 다음은 어떤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이 성질에 관한 것이다. 자, 쓱 읽어보니까 무슨 물질이에요? 이온 결합 물질이죠. 그럼 이온 결합 물질은 금속과 물론 양이온과 음이온이지만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을 찾는 게 훨씬 쉬우니까 자 이거는 금속 결합 다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공유 결합 요거 하나죠. 답은 3번. 표는 여러 가지 이온의 반지름을 조사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근거로 NaCl, MgO, KCl, CaO의 녹는점의 크기를 비교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녹는 점의 크기라는 거 결국은 걔네들의 이온 결합력이 얼마나 크냐를 나타내는 거고 이온 결합력은 이온 간의 거리와 전하량의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일단 이 네 개의 물질의 이온 간의 거리를 먼저 계산을 해보면 나트륨 이온하고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 이온 간의 거리는 276.
그다음에 마그네슘 이온하고 산화이온 205, KCl, 칼륨 이온과 염화 이온은 314, 그다음에 칼슘 이온과 산화 이온은 239네요. 이렇게 되네. 자, 그러면 일단 거리는 가까울수록 이온 결합력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거리만 봤을 때 얘가 제일 거리가 가깝고, 게다가 거리가 가장 가까운 아이의 전하량도 2 플러스 2 마이너스가 제일 커요. 그래서 MgO가 가장 클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얘 거리도 가까운데 전하량도 크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얘 나머지들 비교하면 이제 요 두 개가 남았는데, 요 두 개는 얘가 거리가 더 가깝고 얘가 이온 결합 거리가 더 멀어서 이온 결합력이 가장 작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조합이 그래도 이 거리의 영향과 전하량의 영향이 그냥 같은 패턴으로 나타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 가지고 이렇게 있는 점을 비교할 수 있다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으로 이루어진 세 가지 화합물이다. 자, 여기 NaCl, Na 이거 할로젠이겠죠? BCl 이건 알칼리 금속이겠죠? 자, 위에서 옳은 것만을 물어봤는데 결합끼리 물어봤어요. NaCl이랑 NaCl과 NaA는 녹는 점이 얘가 더 높아요. 근데 이거 보면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전하량이 다 같은 애들이니까 거리가 영향을 미치겠죠. 거리가 가까울수록 얘네들의 녹는 점이 높아질 거니까 NaCl이 결합 길이가 더 작을 것이다 라는 말이 맞고, 그 다음에 BA, 지금 여기 있는 B는 알칼리 금속이고 여기 있는 A는 할로젠이에요. 그럼 결국 BA는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이 결합해 있는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겠죠. 그리고 이 세 가지 물질의 녹는 점이 모두 엄청 높아요. 상호는 보통 20도씨 정도라고 생각하면 20도씨에서는 아직 녹지 못했겠죠. 당연히 고체 상태겠죠. 그래서 답은 5번. 몇 가지 이온 화합물에 대한 자료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 이온 간의 거리와 녹는 점이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 이온 간의 거리에 관한 영향을 보고 싶으면 전하량이 동일한 아이들을 비교하면 돼요. 전하량이 동일한 아이들을 비교했을 때 이온 간의 거리가 멀수록 녹는 점이 낮아진다, 다시 말해 이온 결합이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온의 전하량이 크냐 작으냐, 전하량의 영향을 보고 싶으면 거리가 비슷한 애를 비교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뭔가 명확하게 거리가 비슷한 애는 없지만 거리가 제일 비슷한 게 얘네 두 개네요. 거리가 훨씬 멀고 훨씬 가깝기는 한데, 전하량이 클수록 이온 결합력이 커진다는 거는 사실 굳이 이 둘의 거리는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같은 전하량을 가지는 아이의 거리의 차이에 따른 녹는 점의 차이랑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따지면 얘가 너무너무 극심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하량이 이온 결합력을 키워준다라고 우리가 봐줄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이제 나와 있는 값들이 조금 그 문제를 풀기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니은 일단 맞고, 그 다음에 여기 SR 스트론튬이 산화 스트론튬의 녹는 점 물어봤는데, 이거는 이제 얘네들하고 비교해야겠죠. 여기는 5주기 원소예요. 얘 2주기 원소고 얘 3주기 원소고, 5주기 원소면 SR2 플러스 이온은 훨씬 크기가 크겠죠. 그래서 얘는 반지름, 이 이온 간의 거리가 제일 크게 될 거예요. 그럼 이온 간의 거리가 제일 크니까 녹는 점은 제일 낮아야 되겠죠. 요 세 개 중에 제일 낮게 될 거니까 일단 2614도씨보다 낮아지겠죠. 높다는 설명이 틀려요. 그래서 요 중에 맞는 것은 일단 니은 하나밖에 없는데, 사실 이 두 번째 것을 만 맞으니까 맞게는 치지만, 여기에서 명확하게 요 이온의 전하량을 비교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사실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52번.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로부터 물 분자가 생성되는 과정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나와 있고, 그래서 물 분자는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 보면 그림에서 보면 알겠지만 전자쌍을 공유하고 있죠. 그래서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물 분자에서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 사이에 단일 결합이 존재한다. 지금 보면 한 쌍씩 전자쌍을 공유하고 있는데 한 쌍 공유하는 거 단일 결합이라고 말하죠. 맞고, 그리고 물 분자를 형성할 때 전자는 산소에서 수소로 이 이동이라는 거 완전히 넘어가는 걸 의미하고, 이렇게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되면 이온이 형성돼야 돼요. 여기서는 이온이 형성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전자쌍을 함께 가지는 거니까 공유의 경우에는 이동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겠죠. 기억 니은만 맞는 걸로 봐야겠죠. 자, 53번.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한 적은 없는데 사실 뭐 풀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의 결합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서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이유는 결합을 하나씩 결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걔네들을 더 강하게 잡아당겨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요거 그래프 그냥 봐두고 결국 결합 길이가 짧아지면 그만큼 결합하는 에너지가 커지게 된다. 더 세게 결합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원자의 반지름 여기 비교하면 여기 무극성 공유결합으로 형성된 이원자 분자들 있죠. 똑같은 아이들끼리 결합했으면 결합 길이가 가장 긴 건 그 원자의 반지름 자체도 크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어차피 다 단일 결합으로 한 쌍의 전자쌍만 공유하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은 이런 순서가 되겠죠. 탄소 원자 사이의 결합수가 이렇게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합의 길이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죠? 짧아지고 있죠. 그리고 탄소 원자 사이의 결합수가 많아지니까 결합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어요. 결합의 세기가 증가한다라는 말이 맞네요. 기억 디귿이 답이죠. 두 수소 원자가 결합하여 수소 분자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핵간거리에 따른 에너지 나타나는 거예요. 핵간거리 74 피코미터일 때 결합이 형성되는데 그때 436kJ, 1몰당 436kJ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결합이 형성되게 되죠. 그때 우리가 결합이 형성될 때 그 에너지를 결합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결합 에너지는 얘가 결합하면서 방출하는 에너지라서 436kJ, 1몰당 436kJ로 해당하고 수소 원자의 공유 결합 반지름은 핵간거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공유 결합했어요. 그러면 핵과 핵 사이의 거리가 핵간거리야. 그러면 공유 결합 반지름 그것의 절반이라고 했죠. 74가 아니라 37 피코미터가 돼야 되겠네요. 틀렸네요. 가장 안정한 상태의 분자가 형성된 지점 B 맞고 B에서 A로 이렇게 갈수록 수소 원자 간의 인력보다 모의 반발력. 원래 공유 결합의 경우는 약간 전자그룹이 겹치긴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과하게 겹치게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전자그룹의 반발력도 있는데 핵도 너무 가까워지면 또 핵 간의 반발력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반발력의 영향이 커져서 결합 형성이 어려워진다라고 했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니은 빼고 다 맞죠. 답은 4번. 55번. 원소 XY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 X는 원자과 전자가 4개네요. Y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런 아이들이네요. 자, 그럼 Y2는 요런 애 2개가 결합하는 거죠. 홀전자 2개 가지고 있죠. 그럼 당연히 홀전자들을 같이 놓고 이중결합 형성하겠죠. 맞아요. XY가 결합한 화학식은 X의 홀전자가 4개고 Y의 홀전자가 2개니까 각각이 이중결합을 형성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네, 맞아요. 알겠지만 이건 탄소고 이건 산소죠. CO2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X와 Y가 결합한 물질에서 X와 Y는 X와 Y가 결합한 물질 얘잖아요.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 2쌍씩 가지고 있고 각각 옥텟을 만족하게 된다. 그래서 다 맞는 말이에요. 표는 몇 가지 공유 결합 물질의 결합끼리 앞에서 그림으로 나왔던 문제가 나와 있는데 결합수가 많아지면 결합 길이가 짧아지게 되면서 결합 에너지는 점점 커지게 된다. 그 다음에 얘네들 이런 아이들 결합 길이가 큰 이유는 염소보다 브로민의 반지름이 더 크기 때문이죠. 뭐 약간 그런 영향들을 볼 수가 있고 반지름이 커져서 걔네가 분자가 커지게 되면 사실 핵간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결합 에너지도 같이 작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같은 원자 사이에 형성되는 공유결합 수건 이거는 이제 탄소들 얘기하는 거죠. 공유결합 수가 많을수록 결합 길이가 길어지는 게 아니라 짧아지는 걸 볼 수가 있었고 단일 결합에서는 결합 길이가 길수록 단일 결합 뭐 이런 애들 비교하면 되는데 결합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합 에너지가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틀렸고 같은 원자 사이에 형성되는 공유 결합 수가 많아질수록 이건 이제 역시 또 이거 3개 데이터 보고 푸는 거니까 공유 결합 수가 많아진다는 건 한 쌍, 두 쌍, 세 쌍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단일 결합이 중에서 삼중 결합으로 갈수록 결합 에너지가 점점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데이터를 보고 푸는 거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고. 자, 57번. 원소 A에서 D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물어봤네요. 자, A는 1s1이야. 그럼 얘 뭐예요? 수소죠? D는 1s2, 2s2, 2p5예요. 플로린이죠. 비금속들끼리 결합이니까 이온 결합이 아니라 공유 결합이겠죠. 그리고 C가 산소죠. 원자과 전자가 6개예요. 그럼 걔가
수소랑 결합해요. A라고 해야 되겠네요. 선생님 C라고 썼으니까. 이렇게 결합하겠죠? 그러면 이중결합을 포함하는 게 아니죠. 단일 결합밖에 없고. 그 다음에 B2, B는 뭐였죠? 1s2, 2s2, 2p3예요. 질소. 그 다음에 C는 아까 1s2, 2s2, 2p4. 산소죠? 그러면 B의 원자과 전자가 5개, C의 원자과 전자가 6개면 얘가 또 다른 B랑 결합할 때 요 홀전자 3개를 다 쌍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결국 3중 결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산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C도 마찬가지. 여기 홀전자 2개를 다른 아이와 붙이려면 어쩔 수 없이 이중 결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산소라고 생각하고 쓰니까 O라고 썼네요. 이렇게 되겠죠. 다중결합 포함해요. 3중결합, 2중결합 포함한다. 3번이 맞고 PD3, D는 플로린이었는데 B가 질소였으니까 얘가 이렇게 되겠죠. 점을 좀 알아보기 어렵게 찍었는데 이렇게 되죠. 비공유전자쌍, 한쌍과 공유전자쌍 세 쌍으로 결합해 있는. 그러면 여기는 옥텟 규칙을 일단 B 만족했고 D도 다 만족하죠. 그래서 만족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만족해요. 그리고 B와 D로 이루어진 물체 얘잖아요. 얘 뭐였어요? 얘는 자, 일단 이 문제는 뭐냐면 얘는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이죠. 그러면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 없어요. 공유결합 물질들은 전기전도성이 없다 했었죠. 예외가 뭐였어요? 흑연 정도가 예외고 없습니다. 58번 AC를 전자배치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 원자과 전자 7개짜리니까 이렇게 되고 원자과 전자 2개짜리 원자과 전자 똑같이 7개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대신 얘는 이제 A는 2주기, C는 3주기가 되는 거고 B는 금속이네요. A와 B가 결합한 화합물의 녹는 점은 이거는 뭐예요? 이온 결합이죠. 왜냐하면 B가 금속이고 A가 비금속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B, C의 결합은 공유결합이죠. 공유결합으로 형성된 일반적인 분자의 경우에는 다이아몬드나 흑연 이런 애들과 다르게 걔네들의 녹는 점, 끓는 점은 공유결합을 끊으면서 뭔가 되는 게 아니라 분자와 분자 사이의 결합을 끊는 건데 그 결합은 약하다고 했어요. 그 결합을 끊기는 쉽다. 그렇기 때문에 이온결합 물질의 녹는 점이 일반적으로 더 높아요. 맞아요. A와 C는 같은 원소로 이루어진 이원자 분자를 형성하겠죠. 예, F2, Cl2 같은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B와 C가 결합한 화합물은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니까 이온결합 물질인데 이온결합 물질은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하죠. 기억과 니은만 맞네요. 그림은 같은 주기의 원소 AB. 근데 가만 보니까 지금 뭐예요? 자유전자가 돌아다니고 있네요. 다 금속이에요. 금속. 같은 주기의 금속들. 얘는 전자 하나씩 내놓고 플러스일까 양이온이 되는 애. 얘 1쪽이 될 것 같고 얘는 각각의 전자를 2개씩 내놓고 플러스 이가 양이온의 형태로 존재하는 2족이 될 것 같아요. 자, 기억. A하고 B의 녹는 점을 비교하라고 했는데 알겠지만 이 녹는 점은 결국 얘네들이 결합하고 관련된 건데 금속의 금속 결합은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결합이죠.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결합은 결국은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거기 때문에 걔네들의 전하량과 걔네들의 크기에 영향을 받아요. 이 경우에는 전하량의 차이가 확실히 보이죠. 이가짜리가 좀 더 강하게 결합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A의 녹는 점이 B보다 높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A와 B가 금속이니까 당연히 어떤 상태든 간에 전기전도성이 있겠죠. 그리고 B를 망치로 두들겨요. 이걸 망치로 두들기면 금속의 경우에는 어때요? 부스러지거나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온 결합의 경우 이온 결정은 망치로 외력을 가하면 배열이 흐트러지면 갑자기 청력이 생겨 반발력이 되면서 부스러진다고 했죠. 그래서 망치로 두드릴 때와 같은 결론이 나지 않아요. 금속을 망치로 두드리면 이게 A든 B든 상관없이 펴지는 모양이 변형되는 이런 상태가 된다. 부스러지지 않는다. 그거 비교해 두면 되겠죠. 2번이 답이네요. 61번 그림은 금조각이 압력을 가해 금박지를 만드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압력을 가했다 그리고 바깥에서 힘을 줬다는 거죠. 힘을 줘서 모양을 변형시켰다는 거니까 이런 건 다 뭐 때문에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렇게 하면 금박지의 밀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금박지의 밀도. 밀도는 물질의 고유한 물리적인 성질이에요. 내가 얘를 이렇게 얇게 폈어. 그러면 얘는 펴져서 표면적은 넓어졌을지 모르겠지만 높이가 달라지죠. 그래서 부피는 크게 변화가 없을 거고 질량도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밀도가 변화가 없을 거고, 금박지의 전기전도조는 금 조각에 비해, 금박지냐 금 조각이냐, 금이라는 물질 자체가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자유전자나 이런 아이들이 뭔가 다른 떨어져 나가거나 하는 게 아니죠. 전기전도도에 큰 영향력은 없다. 그래서 기억이 맞아요. 그림은 원자 A에서 C의 전자배치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A, 원자과 전자 2개, B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얘는 4개짜리죠. 비금속과 금속이네요. 자, 그러면 AB가 생성되어 AB가 결합하는 화합물이 X야. 자, A는 2 플러스 양이온이 될 수 있는 애고, 그런 I와 B가 결합한 B는 2 마이너스 음이온이 될 수 있는 애죠. 원자과 전자가 6개니까. 얘네들이 결합하면 그냥 AB겠네요. 그 다음에 B하고 C가 결합하면 B도 C도 다 비금속이잖아요. 비금속들끼리 공유결합을 형성하게 될 거예요. C는 원자과 전자가 4개잖아요. 홀전자가 4개예요. 그런데 B는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C는 이렇게 그릴 수 있어. 그럼 C의 홀전자 4개가 B의 홀전자 2개랑 완벽하게 결합하려면 B가 C 2개랑 결합하는 이산화탄소죠.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A의 화학식은 X의 화학식은 그냥 AB, Y의 화학식은 C의 B 2개죠. Y는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전기전도성 같은 거는 없어요. 고체 상태 X, 이온 결합 물질인 X에 힘을 가하면 부스러지겠죠. 배열이 틀어질 테니까. X와 Y는 X는 이온 결합, Y는 공유 결합이니까 같은 종류의 결합이 아니에요. 4번만 맞네요. 그림은 2가지 결정 구조, 관하를 나타낸 것이다. 관은 돌아다니는 전자들, 자유전자가 있네요. 금속 결합. 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들이 배열되어 있죠. 이온 결합. 그래서 고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을 가지는 것은 금속이니까, 금속결합이니까 가가 맞고, 그리고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부스러지는 건 이온결합이니까 나가 맞고, 액체 상태에서 가와 나의 전류를 통하면, 자, 액체 상태에서 가는 금속결합이에요. 금속결합은 금속 양이온은 움직이지 않아요. 뭐만 움직이냐면 전자만 움직이죠. 그래서 가의 경우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는 전혀 움직임이 없고, 자유전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만 움직여요. 나는 양이온, 음이온이 있죠. 그 나의 경우에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아이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이온들이 다 각각의 전극으로 이동하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건 나에만 해당하고 가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억, 니은만 맞아요. 물질 A에서 D의 물리적 성질을 나타낸 것이다. 자, 금속이겠죠. 예, 이온 결합이겠죠. 이 2개는 공유결합겠죠. 그런데 얘는 녹는적 그래도 굉장히 높고 얘는 되게 낮아요. 얘는 분자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아이고, 얘는 공유결합인데 전체가 공유결합으로만 있는 결정의 형태로 존재하는 아이예요. 약간 달라요.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은 B랑 D니까 A 아니고, B는 상온 20도라고 했죠. 20도 정도면 녹았지만 끓지 못했을 테니까 액체로 존재하겠죠. 맞네요. C는 금속인데 그 결정은 외부의 힘을 가해도 부서지지 않아요. 자유전자가 균형을 맞춘다고 했고, D 같은 경우에는 이 승화의 성질이 있으려면 걔네들의 상태 변화가 굉장히 쉬워야 되는데, 전체가 공유결합으로 형성된 공유 결정의 경우 다이아몬드나 흑연 같은 아이들은 전혀 승화성이 없어요. 그 D 요 성질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B와 D는 같은 공유결합으로 형성된 아이긴 하겠지만 D하고 B가 정확하게 같은 원소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 물론 아니기도 하겠지만 판단할 수가 없다. 그래서 2번만 맞아요. 67번, 표는 몇 가지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을 조사한 것이다. 옆에 나와 있네요. 지금 가나는 쉽게 비교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을 비교할 수 있으니까, 자, 녹는 점, 끓는 점 비교했을 때 둘 다 BAO가 낮아요. 그럼 결합 길이가 더 길어야 되죠. 그래서
가가 나보다 짧아야죠. 좀 틀렸고. 공유결합 에너지는 사실 이 문제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기 좀 어렵지만 우리가 얘네들의 결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네들은 같은 주기에 해당하는 원소예요. 원래는 탄소들 같은 것처럼 동일한 아이들의 결합에서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을 비교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얘처럼 그냥 이어져 있는 아이들이니까 그래도 삼중결합을 하고 있는 아이가 단일결합보다는 좀 더 강하게 결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공유결합 에너지는 N2가 O2보다 좀 더 클 거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 데이터로는 명확히 알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그런 얘네가 무슨 결합을 하는지와 그 결합 길이를 판단해서 이제 결정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온 결합 물질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은 공유 결합 물질보다 높다. 이온 결합 물질이 위에 있죠. 얘네들 공유 결합 물질보다 훨씬 높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데이터에 있으니까 답은 금방 찾을 수 있어요. 18번 다음은 여러 가지 물질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이 두 개가 있다고 하네요. 가, 나트륨 딱딱 하나 부서지기 쉽지 않죠. 금속이 막 부스러지거나 하지 않아요. 나, 열에 약하며 전기를 통하지 않는다. 흑연, 전기를 통해요. 열에 약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전기는 통한다. 한 물질 속에 여러 종류의 화학 결합을 하고 있다. 탄산칼슘은 원래 CA+와 CO3E-인데 얘는 탄소와 산소가 결합해 있는 공유 결합을 포함하고 있어요. 뭐 이런 경우 그냥 굳이 따져본다면 탄소가 원래 원자과 전자가 4개, 산소가 원자과 전자가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면 여기 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이중결합을 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산소가 일단 3개가 붙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놨는데 이중결합 하나는 만들었는데 더 이상 홀전자가 없잖아요. 그 산소 3개를 다 붙여놓고 놨더니 이 산소들이 홀전자를 가지게 됐어. 그래서 어디서 전자를 2개 얻어다가 여기를 채우고 전체가 E- 음이온이 되게 만들어주게 돼요. 그래서 공유 결합도 있고 이온 결합도 있고 이런 결합들이 포함되어 있죠. 맞아요. 다는 탄산칼슘은 똑같아요. 탄산칼슘은 이온 결합 물질이죠. 그래서 부드러우면서 두드러워서 얇게 펼 수 없죠. 이거는 금속의 경우 고체 상태 전기 이것도 금속에 대한 얘기니까 틀렸고 라는 염화리튬인데 이온 결합 물질이죠. 딱딱하나 부서지기 쉬워요. 이거 외력을 가하면 부서지기 쉽고 고체 상태에서 전기를 통하지 않지만 용융 상태에서 전기를 잘 통하는 이온 결합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3번하고 5번이 답이네요. 69번 두 가지 결정 구조 가나를 쓰고 여기 엉켰죠. 자, 가가 이거죠. 이온 결합. 나가 금속 결합이죠. 힘을 가했을 때 변화, 가는 외력을 가하면 부스러지죠. 배열이 흐트러지면서 인력이었던 부분이 청력으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나는 배열이 흐트러져도 자유전자가 다니면서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에 부스러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70번 그림은 결합을 형성하는 두 원자 간의 전기음성도 차이에 따른 전하 분포를 나타내는데 전기음성은 엄청 많이 차이해 놨더니 전자가 완전히 넘어가서 이온 결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무극성 공유 결합 극성 공유결합 이온결합 요거 찾으라는 얘기예요. 자, 이온결합 물질은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한 걸로 찾아주면 되니까 이거 아니면 이 아니라 그거밖에 없네요. 물질들이 다 무극성 공유결합은 똑같은 애 2개가 결합해야 되죠. 이렇게 이미 답은 나왔어요. 극성 공유결합은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있으면 되는데 얘네들은 이온결합이니까 제끼고 답은 2번이네요. 물질을 생성하는 결합의 종류가 잘못된 거, 다른 종류의 비금속들의 결합, 극성 공유결합 맞고. 자, 여기 이건 잘 생각해야 돼. 얘는 무극성 분자이긴 하지만 탄소와 수소 사이의 결합만 보면 요것만 보면 다른 종류의 원자가 결합했으니까 극성 공유결합이죠. 4번이 틀렸네. 똑같은 아이가 결합하면 무극성 공유결합,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면 이온결합. 얘는 붕소와 플로린 3개가 결합했는데 결합을 물어봤으니까 요거잖아요. 요렇게 결합하는 거 극성 공유결합이죠. 그래서 4번만 틀렸어요. 원소 A에서 C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건데 수소죠. 수소.
똑같은 A가 결합하면 당연히 무극성 공유결합에 이거는 비금속이기 때문에 맞아요. 모르는 거 1번이 답이네. BA4, B. 원자과 전자 4개짜리죠. 이렇게 결합한 거예요. 똑같은 아이끼리 결합한 게 없어. 극성 공유결합으로 결합했죠. 그 다음에 C2는 원자과 전자가 5개짜리 질소죠. 3중결합 형성하겠죠. 이렇게. 그러면 공유 전자쌍이 몇 쌍이에요? 3쌍이죠. 결합의 극성은 AB 하고 AC. 자, 얘가 탄소, 지금 우리가 얘네들을 아니까 탄소고 얘가 질소잖아요. 전기음성도는 플로린, 산소, 질소 이게 탑3라고 했고 그 다음에 뭐 등장하면 염소라든지 뭐 탄소 이런 아이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C 탄소 사실 여기 이제 B죠. 얘는 C 질소 얘보다 전기음성도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합의 극성은 얘가 더 커야죠. 잘못돼 있죠. 그 다음에 CA3에서 예. 원자과 전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가 이렇게 결합해요. 그러면 전자쌍이 4쌍이 있는데 비공유한 쌍과 공유 3쌍이죠. 자, 이거 쌍극자 모멘트들 합하면 어떻게 됐었어요? 모양이 무슨 형이에요? 삼각뿔이죠. 이렇게 돼요. 쌍극자 모멘트가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세 개를 합하면 C쪽, C가 지금 질소였잖아요. 그쪽으로 전자가 치우치게 돼요. 공유 전자쌍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게 아니라 질소 쪽으로 치우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1번이 맞고 다 틀려요. 73번 물질을 생성하는 결합의 종류에 따른 전하의 분포이다. 가다의 결합 종류 무극성 공유결합. 다른 종류의 원자가 결합해 있으면 극성 공유결합.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해서 이렇게 완전히 전자가 넘어가 버려서 이렇게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으로 딱 존재하는 경우는 이온 결합이죠. 전기음성도를 부등으로 나타내라. 자, 누가 제일 작아요? 금속이 제일 작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결합해서 부분적인 마이너스 염소가 제일 크겠죠. 이 중에 이렇게 되겠네요. 결합의 극성이 가장 큰 것은 지금 다 수소랑 결합했어. 얘는 쌍극자 모멘트가 0이죠. 무극성 공결합이고 나머지 극성 공결합 중에는 다 수소랑 결합했으니까 전기음성도가 가장 큰 애랑 결합한 얘가 차이가 가장 심하기 때문에 극성이 가장 클 거예요. 결합의 극성이 크다라는 건 전기음성도 차이가 심하다라는 걸로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75번 그림은 원자 사이에 단일 결합을 하는 분자 가, 나. 자, 똑같은 아이가 결합한 무극성 공유결합이죠. 얘는 다른 아이가 결합한 극성 공유결합. 우리가 이런 극성 공유결합의 경우에 쌍극자 모멘트를 부분적 전하 델타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하기도 하지만 화살표로 나타내기도 한다고 했어요. 가에서 원자 사이의 결합은 똑같은 아이가 결합했으니까 무극성 공유결합. 나에서는 공유전자쌍이 A 쪽으로 치우치겠죠. 전기음성도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쪽으로 전자쌍이 치우치는 건 걔가 많이 잡아당긴다는 거고 그 공유하는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상대적 세기를 전기음성도라고 하니까 A가 훨씬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답은 5번이다. 표는 수소가 포함된 3가지 분자에서 원자 간 전기음성도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여기 차이가 나와 있죠. X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 X가 이런 것 중에 하나면 얘는 뭐겠어요? 일상 전기음성도 차이가 없다는 건 이게 수소란 얘기네. 그 다음에 우리는 알죠? 플로린하고 염소는 전기음성도 차이가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수소랑 전기음성도 차이가 더 크게 나는 아이가 당연히 뭐이겠어? 플로린일 거고 적게 나는 애가 염소일 거예요. 그래서 HX는 전기음성도 차이가 전혀 없는 똑같은 아이가 결합한 무극성 공유결합이고 HY에서 얘 Y든 Z든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이 2가지 물질은 수소보다 다 전기음성도가 커요. 그래서 Y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겠죠. 비금속성이 가장 강한 건 비금속성은 주기율표에서 가장 오른쪽 위쪽에 해당하는 물론 우리가 이런 거 얘기할 때 18쪽부터 제외하고 얘기해요. 17쪽 가장 오른쪽 귀퉁이에 뭐가 있어요? 플로린 있죠. 그래서 플로린이 비금속성이 가장 크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Z가 되겠죠. Z. 그래서 다 맞아요. 그림은 이 주기에 속하는 임의원자 A에서 D까지의 전자 점식, 루이스 전자 점식을 나타낸 것이다.
원자과 전자수가 점으로 찍혀 있어요.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많은 것은 D죠. 그리고 얘 뭐예요? 이거 산소죠. 산소. 이주기에 해당하는 아이니까. 얘네들이 똑같은 아이가 두 개 결합하면 홀전자 두 개를 다 해결해야 되니까 이중결합이 존재해야 되겠죠. 2번 맞고. 가장 많은 수의 공유결합을 할 수 있는 아이는 홀전자가 가장 많이 있는 애가 결합을 가장 많이 할 수 있어요. D가 아니라 A겠죠. D2 분자는 요거 두 개가 결합하는 거니까 얘 어떻게 돼요? 원자과 전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과 또 다른 아이 이렇게 결합할 거니까 각각의 옥텟 규칙을 만족하죠. 수소 원자가 결합하여서 수소 합물을 만들 때 비공유 전자쌍이 가장 많으려면 수소는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도 없어. 자기 자신이 비공유 전자쌍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수소랑 결합했을 때 비공유 전자쌍을 가장 많이 가질 수 있겠죠. D겠죠, D. 2번만 맞네요. 78번.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주고 이제 물어봤어요. 원자과 전자 3개, 5개, 7개예요. 이렇게 되죠? 게다가 전자 배치를 다 줬네. 얘 뭐예요? 붕소. 얘 뭐예요? 질소. 얘는 플로린. 이런 걸 우리가 사실 다 알고 있죠. A하고 C가 결합했어요. A하고 C가 결합한 중심 원자는 뭐예요? 붕소랑 플로린이 결합하면 BF3가 되는 거잖아요. AC3가 되는 거죠. 중심 원자가 붕소죠. 중심 원자가 A. 이 중심 원자는 옥텟의 예외, 만족하지 않아요. 어떻게 됐었어요? 뭐 붕소로 그냥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플로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결합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만 하고 억지로 뭘 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그냥 이대로 존재하는 옥텟의 예외에 해당한다. 베릴륨과 함께 기억해야 하는 거였고, 그다음에 B2, B 얘죠. B2는 홀전자를 3개 가지고 있어. 그럼 걔가 똑같은 다른 아이와 결합하면 그 홀전자 3개가 결국 다 쌍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결합하죠. 3중 결합. 그 다음에 C, 얘는 그냥 홀전자 하나니까 이렇게 하겠죠. 선생님이 지금 루이스 구조식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이 선 하나가 전자쌍 하나를 말하는 건데 선 하나와 선 3개니까 공유 전자쌍 수가 3배다. 맞네요. B2의 결합 에너지는 C2보다 크다. 자, B2랑 C2는 아까 여기 했던 것처럼 3중 결합과 단일 결합이에요. 그러면 보통 이제 얘네들은 거의 번호가 붙어 있다시피 하니까 결합수가 많을수록 결합 에너지가 증가할 수 있어요. 거리도 더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맞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번. 선생님이 설명한 수업 시간에 한 거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진 않았지만 문제에 나와 있는 거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79번. 표는 몇 가지 공유결합 화합물의 화학식과 자 이거 분류해 봅시다.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 존재하는 아이 누구죠? 지금 어디 중심이 누구야? 얘가 중심이에요.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 존재하는 애 얘밖에 없죠. 한 개. 중심 원자가 다중결합을 가지는 애 얘밖에 없죠. 이산화탄소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한 개. 중심 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 애가 누가? 얘가 만족하지 않잖아. 붕소는 옥텟의 예외였어요. 나머지 3개는 다 만족하니까 3개 이렇게 되겠죠. 표는 이원자 분자인 N2, O2, F2의 결합끼리. 앞에서 나왔던 거랑 비슷한 아이들이 계속 등장하네요. N2 이렇게, O2, F2 이렇게 결합을 형성하네요. N2와 O2는 다중결합이 존재하죠. 공유 전자쌍 수는 공유 전자쌍 수 O2는 이중결합, F2는 단일결합이니까 O2가 더 많다 받고 원자 사이의 결합이 가장 강한 분자는 결합 에너지 보고 비교하면 돼요. 결합 에너지가 가장 강한 N2가 되겠죠. 그래서 다 맞네요. 몇 가지 분자의 루이스 전자 점식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다의 중심 원자 얘네요. 공유 전자쌍 수는 공유 전자쌍 다 4쌍씩 가지고 있죠. 맞아요. 중심 원자가 형성할 수 있는 공유 결합수는 나는 3개, 다는 여기는 방향은 2개지만 결국은 이중결합이니까 단일결합을 2개, 단일결합을 4개 할 수 있으니까 공유결합을 4개 하는 거랑 똑같아. 같지 않아요. 비공유 전자쌍 수가 가장 많은 것은 세보면 되죠? 비공유 전자쌍 얘는 가는 없고 얘는 하나, 얘는 하나, 둘, 셋, 넷, 4개. 그래서 다가 제일 많네요. 기억 디귿이 답이네요.
루이스 전자점식이 잘못 나타내질 것. PDF 파일 좀 엉켰는데 여러분들 프린트는 아마 제대로 나갔을 거예요. 여하튼 얘가 어디서 들러붙어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네. 자, 잘못 나타내진 것 어딨죠? 얘죠, 얘. 붕소는 원자과 전자가 3개. 그래서 붕소는 그냥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고 말잖아요. 여기 전자쌍 3개만 딱 가지고 6개로 그냥 끝내버린다고 했죠. 틀렸어요. 이주기 원소인 AD의 루이스 전자점식 이걸로 이루어진 분자식을 나타낸 것이다. 이주기에 있는 얘 뭐예요? 베릴륨이죠. 베릴륨. 원래는 금속인데 금속이어야 하는 위치인데 자꾸 공유 결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베릴륨이 얘랑 결합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고 끝내죠. 이렇게만 가지고 있죠. 옥텟을 만족하지 않아요. 맞아요. B2와 BD3. 자, B가 얘예요. 질소네. 자, 얘네들은 결국 여기에 3개를 다 결합하게 되는 거예요. B2는 어떻게 됐었어요? 공유전자성 3쌍 3중 결합하죠. 그리고 얘는 그렇게 되죠. 선생님 좀 약간 뒤죽박죽 그렸는데 공유전자쌍은 똑같이 3쌍, 비공유전자쌍 1쌍 같아요. 그리고 C2. C2는 똑같은 애 2개가 결합하는데 홀전자를 다 2개씩 가지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무슨 결합한다? 이중 결합을 하고 이렇게 형성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는데 비공유 전자쌍이 지금 4개, 공유 전자쌍이 2개니까 비공유 전자쌍은 공유 전자쌍의 2배다. 맞죠? 다 맞네요. 다음 중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골라봅시다. 예, 맞죠? 또 이런 애 규소는 탄소 밑에 있죠. 원자과 전자가 몇 개밖에 없어요. 4개밖에 없어. 거기에 수소가 붙어요.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나머지는 여기 원래 1쌍 있고 얘 원래 2쌍 있고 얘 원래 3쌍 있으니까 Cl2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총 6개 막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건 얘와 얘다. 3가지 물질 주어진 기준에 따라 분리해 봅시다. 자, 중심 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나? 안 하죠.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일로 가야 돼. 자, 그러면 얘 쪽으로 이산화탄소가 가기 위한 조건이 가가 뭐가 가능한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는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얘는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지 않아요. 될 수 없네. 그 다음에 나는 결국 뭐가 가는 거예요? 물이 가겠네요. 그럼 물에 포함된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물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그럼 공유 전자쌍 2쌍, 비공유 전자쌍 2쌍 같아요. 다는 무극성 공유 결합을 하려면 똑같은 아이 2개가 붙어야 되는데 얘는 다 다른 애 B와 F가 붙었잖아요. 포함하지 않아요. 니은 하나만 맞았네요. 87번 주기율표 일부를 안정원 합물 가라의 화학식을 나타낸 것이다. A, B, C, D 위치 보고 자 이렇게 됐네요. 자 A가 수소예요. 그리고 D가 플로린이죠. 이렇게 결합하죠. 그래서 얘는 HF. 그 다음에 B가 탄소, C가 산소니까 얘는 이산화탄소겠네요. A가 수소, C가 산소니까 물, H2. 그리고 E하고 D가 결합할 건데 E 얘 뭐예요? 2족에 해당하는데 3주기. 그럼 얘는 금속이죠. 그럼 걔가 이온이 되면 E 플러스 양이온이 될 거고 D는 비금속이니까 근데 17족이니까 마이너스니까 음이온이 되면 얘네들이 붙었을 때 어떻게 붙어요? 크로스로 숫자 써주라고 했었죠. 그래서 E, D2가 되겠네요. 그럼 X는 1, Y는 2가 되겠네요. 공유결합 물질은 3개. 얘네들 다 공유결합이에요. 나에서 B의 원자, B가 탄소였죠. 원자과 전자는 모두와 공유결합에 참여하죠. 얘 다 결합해. 그래서 무슨 결합해요? 이중 결합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지금 A, B, C, D를 쓰고 또 막 이산화탄소 이렇게 써니까 헷갈리는데
탄소랑 산소, 다시 말해 B와 C가 이중 결합을 하기 때문에 그 홀전자 4개가 다 결합해요. 맞아요. 다음에 라에서 X가 1이고 Y가 2인데 X가 Y보다 클 수가 없죠. 니은만 맞네요. 물의 전기분해 실험을 하는 것에 AB와 포집된 기체의 부피가 2대 1이야. 자, 그러면 얘가 2고 얘가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극이고 얘가 플러스 극 쪽이 연결이 되었다. 그렇네요.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이 연결이 되었네요. 그 마이너스 극 쪽이 연결된 기체는 수소 기체. B에 포집된 물질은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반응은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나와서 전자가 들어가는, 전자를 얻는 환원 반응이 진행되고, 얘 쪽으로는 전자가 나가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산화 반응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B에 포집된 물질은 전자를 잃는 반응에 의해서 얻어져야 되고, 자, A와 B에 포집된 물질의 총 구성 원자 수의 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부피 B가 2대 1로 얻어지는데 그 2대 1 안에 들어있는 원자의 수의 B는 어떻게 되느냐. 근데 A는 H2고 B는 O2. 얘네들은 분자 하나가 구성하는 원자의 숫자가 같기 때문에 결국 걔네들을 구성하는 총 원자 수의 B는 걔네들의 부피 B와 그냥 동일하게 갈 거예요. 2대 1 이렇게 되겠죠. 황산나트륨은 물에 전기가 잘 통하게 하기 때문에 넣어줘야 한다가 맞았어요. 그래서 답은 기억 리을이네요. 그림 가는 고체 염화나트륨을 가열하 녹인 것 용융. 이런 용융의 간에는 2개 이온 말고 아무것도 없다고 했고, 수용의 간에는 2개 이온과 물이 있죠. 우리 실험 이걸로 했었어요. 기억나죠? 가와 나의 나트륨 이온 둘 다 존재하고, 가를 전기 분해하면 얘네들밖에 없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극으로 가고 얘가 플러스 극으로 가요.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 Cl2 기체가 발생해요. 마이너스 극에서 나트륨 금속이 얻어진다. 지금 이거는 가와 나로 되는 과정, 이렇게 해서 가열해서 얘를 액체로 만들거나 수용액을 만들 때 요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온이 되느냐를 묻는 거예요. 이 NaCl 자체가 금속 나트륨과 비금속, 염소가 그냥 붙어있는 형태가 아니라 이 붙어있는 것 자체가 이미 이렇게 붙어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떨어지기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되는 과정에서 얘네들을 구성한 입자 사이의 전자이동은 없어요. 이미 이 고체일 때 이미 다 이동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디귿은 맞다고 볼 수가 없네요. 다음은 염화나트륨 용융액의 전기분해 과정에서 관찰한 내용. 자, 염화나트륨 용융액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뭐만 있다? Na 플러스 양이온과 Cl 마이너스 음이온, 요 두 가지 이온만 돌아다니고 있다. 그래서 도가니에 뜨겁게 해서 액체로 만든 다음에 전극을 꽂고 전원장치를 연결했어요. 자, 고체 염화나트륨을 도가니에 넣자마자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 그런데 걔네들이 어떻게 됐을 때 녹아서 액체가 되면 드디어 전류가 통하게 돼. 왜냐하면 이온이 움직일 수 있어요.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더니 염화나트륨이 식어 굳으면, 다시 말해 고체가 되면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그 염화나트륨이 굳은 다음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리고 반응이 어쨌든 중간에 일어났죠. 마이너스 극 쪽에서 은백색 고체, 뭐가 얻어졌겠어요? 나트륨 금속이 얻어졌겠죠. 고체 염화나트륨은 이온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온이 움직일 수 없어서 반응을 못하는 거고, 전기분해가 일어나면 이온이 생성되는 게 아니라 전기분해가 일어나면 그 이온들이 이동하면서 반응을 진행해요. 전자로 운반하는 거지 이미 이온으로 존재하는, 이미 이온인데 고체일 때 못 움직이는 것 뿐이에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마이너스 극의 전자 나온 전원장치에서 나온 전자를 얻어가는 환원 반응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디귿만 맞네요. 91번 원자 A에서 D의 원자 반지름과 AD가 안정한 화합물을 이룰 때 이온 반지름의 상대적인 값이다. 색깔을 프린트가 구별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다 왼쪽이 원자고 오른쪽이 이온이거든요.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얘네들은 이온이 반지름이 작으니까 양이온. 얘네들은 이온의 반지름이 크니까 음이온이 되겠죠. 그리고 각각이 이런 아이들이야. 그러면 양이온은 얘잖아요. 양이온이면 원래 원자의 반지름이 좀 더 큰 아이가 전자껍질이 더 많은 애니까 얘가 나트륨이고 얘가 리튬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음이온도 마찬가지. 얘네들도 주기율표에서 아래쪽에 있을수록 껍질이 더 많아요. 그러면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 원자 반지름이 더 큰 애가 염소, 플로린 되겠죠. 녹는 점은 AC의 화합물, AC의 화합물은 NaCl이고 BD의 화합물은 LiF예요. 누가 더 반지름이 작아요? 얘가 반지름이 더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의 이온 간의 거리가 더 짧을 거니까 지금 나트륨보다 리튬이 작고 염소보다 플로린이 작죠. 나트륨 이온이랑 리튬 이온, 염화 이온과 플로리나 이온을 비교했을 때 어쨌든 얘네가 거리가 가까워. 그럼 얘네들의 이온 결합력이 더 클 거예요. 녹는 점도 더 높아야 되겠죠. 맞아요. 정전기적 인력은 그 녹는 점을 비교하는 거랑 똑같은 패턴이고 B와 C의 화합물은 요거죠. LiCl. B와 D의 화합물 LiF. 이번에 이제 얘네들만 비교하면 되는 거야. 결국 그 정전기적 인력이라는 게 이온 결합력을 말하는 거고 결국 반지름의 영향을 받게 되겠죠. 다 동일한 전하량이니까 반지름이 작은 애가 더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전기적 인력은 얘가 더 강해야죠? 아니죠? 이거보다네요. 그럼 설명은 맞네요. 얘가 더 강한 거니까 맞네요. 화합물을 이루는 핵 간의 거리 A와 C의 화합물 NaCl, B와 D의 화합물 LiF. 뭐가 더 길어요? 이거 보다가 아니라 이게 더 길죠. 그래서 이건 반대로 돼 있네요. 기억 니은만 맞네요. 임의 원소 A2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설명들을 쭉 보고 이제 오른쪽에 주기율표들에서 골라봅시다. 자, 일단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게 A와 B의 화합물이 A2B라고 있어요. 요런 애를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AC의 이온 결합성, EC의 이온 결합성 이런 게 이름이 AC와 EC가 이온 결합을 했다. 요런 얘기가 나와 있네요. 지금 그림을 보니까 주기율표 그림에 A하고 E가 다 약간 왼쪽 편 금속 쪽에 치우쳐져 있죠. 얘네들 금속인 걸 알 수 있고 C랑 결합하는데 단일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A하고 C, E는 같은 쪽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A하고 E가 같은 쪽에 있는 일단 그게 답이 될 거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지금 다 1쪽에 있으니까 C는 17쪽이 있어야겠네요. C가 17쪽에 있는 아이 이런 거 이게 맞고 그 다음에 A2랑 B, A가 B랑 결합할 때 A to B로 결합을 할 거니까 B는 16쪽에 해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충 16쪽 라인에 B가 있어. 그리고 A to B의 녹는점하고 A to D의 녹는점 비교했는데 얘가 높다고 그랬어요. 이게 높다는 건 B가 D랑 지금 동일한 형태의 화합물을 형성하니까 같은 족인데 B의 번호가 더 작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B하고 D가 같은 족에 있는 게 또 답이 돼야 되겠죠. 아니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됐는데 이제 문제는 얘네요. 얘하고 얘 중에 뭔가. 자, 그런데 여기 이온 결합성이라고 나와요. 이온 결합력과는 뭐가 다른가? 이온 결합력은 정전기적 인력 같은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반지름이 작은 아이들이 또는 이제 이온 간의 거리가 가까운 아이들이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온 결합성은 약간 달라서 이온 결합을 좀 더 잘하는 좋아하는 성질? 약간 이런 거랑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온이 잘 되는 아이들의 이온 결합성이 크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치면 이 AC의 이온 결합성이 EC보다 작은 E가 A보다 양이온이 더 잘 되는 애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치면 E가 주기율표의 더 아래쪽에 왼쪽 아래에 더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 이온 결합성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몰라도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녹는 점 같은 거 비교하는 그런 정도 잘 알면 될 것 같아요. 94번 몇 가지 이온 결합물 성질과 공유 결합물의 성질을 조사한 자료이다. 뭐 비슷하고 소소한 문제들이 계속 등장하죠. 여기 보면 녹는 점, 끓는 점 뭐 이런 것들 나와 있고 결합끼리 나와 있는데 앞에 있는 이온 결합 물질 세 가지의 결합 길이는 걔네들의 녹는 점의 순서를 비교하면 돼요. 녹는 점이 가장 낮은 애가 이온 결합력, 결합력이 제일 작은 애니까 결합력이 제일 작은 건 여기선 전하량이 다 똑같은 아이들이니까 거리가 멀겠죠. 그래서 가장 녹는 점이 높은 애의 거리가 가장 가깝게 될 거예요. 그렇게 똑같이 다 산소니까 나머지 이온의 반지름 차이, 나머지 물질의 반지름 차이가 영향을 미칠 거고 다 똑같이 2족에 해당하는 아이기 때문에 걔네들의 번호가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원자 반지름 마그네슘이 제일 작고 바륨이 제일 크게 될 것이다. 맞는 말이에요. 결합 길이는 그래서 얘가 제일 크고 얘가 제일 작겠죠. 그렇게 될 거고 공유결합 에너지는 이것도 역시 다중결합 이런 부분 생각하라고 했죠.
이렇게 되면서 그것 때문에 얘네들의 결합 길이의 차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삼중 결합이면서 가장 가깝게 있는 애가 가장 세게 결합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치면 얘가 제일 크고 얘가 제일 작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액체 상태 분자 사이의 인력, 이런 거는 뭘로 보는 거냐면 액체 상태니까 액체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끓는 점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을 비교해서 그때 분자 사이 인력 이 두 개를 비교하면 걔가 더 높은 애가 분자 간의 인력이 좀 더 크게 되는 거라 이것도 맞아요. 이제 원자 반지름은 좀 다른 입장이잖아요. 원자 반지름은 결합 길이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원자 반지름의 형태, 주기율 같은 주기에서 번호가 증가하면 유액 전하의 증가 때문에 원자 반지름 감소해야죠. 이렇게 돼야 되죠.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죠. 95번 그림 몇 가지 고체 물질을 주어진 기준에 따라 분류했어요. 잘 안 보이는데 KCl, I2, Mg, 다이아몬드 이렇게 있어. 전기 전도성이 있는 것 금속이니까 마그네슘. 그 다음에 없는데 녹는 점이 다 제일 낮은 애와 높은 애. 누가 제일 낮냐 하면 분자로 형성되는 아이가 제일 낮아요. 그 나머지 중에 액체가 전기 전도성을 갖는 건 이온 결합 물질. 그 나머지 하나가 다이아몬드가 되겠죠. 그래서 A하고 C는 C는 이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A를 이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지 않죠. 물론 우리는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의 뭐 인력의 결합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금속 양이온을 이온 취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전자잖아요. 그래서 그 이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B와 B는 공유결합, D는 공유결합. 화학결합의 종류가 같네요. B와 D는 분자로 존재하지 않죠. B만 분자로 존재해요. 분자로 존재하는 아이들은 분자를 형성하는 공유결합은 강하지만 분자와 분자 사이 인력은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녹는 점 끓는 점이 굉장히 낮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얘는 다이아몬드나 흑연 같은 애들은 전체가 다 공결합을 하는 분자가 아니라 결정 형태고 정확히 몇 개가 기본 단위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냥 C라고 쓴다라고 했었죠. 니은만 맞네요. 세 가지 이원자 화합물 가 다의 액체 상태 수용액의 상태 전기 정도수. 사실 이 그래프는 옛날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그래프인데 교육과정에서 어느 순간부터 안 나오는 예외가 좀 있기 때문에 잘 나오진 않아요. 그냥 봅시다. 가는 전혀 전기가 통하지 않고, 다는 계속 액체나 수용액의 전기가 통하고, 나는 액체는 전기가 안 통하는데 수용액의 전기가 통하는 이런 특이한 아이네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 보니까 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결합의 이온성이 50%보다 넘어가는 아이는 당연히 무슨 결합이 되겠어요? 이온 결합이죠. 여기서 이온 결합은 액체나 수용액에서 모두 전기가 통하는 그런 아이. 요거 맞아요. 그 다음에 공유결합 중에 무극성 공유결합은 원래 공유결합은 전기가 안 통하는 게 맞으니까 무극성 공유결합 전기가 당연히 안 통하겠죠. 그런데 얘는 뭐지? 얘는 뭘까요? 예를 들어 이런 아이예요. HCl. 공유결합이죠. 이 공유결합 물질 자체는 사실은 원래 전기가 안 통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얘를 물에다 녹여서 용액을 만들잖아요. 그럼 이런 산성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온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용액 안에서 원래는 공유결합인데 용액 안에 수용액으로 만들면 간혹 이온이 되어버리는 요런 아이들이 있어. 요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온이 되었을 때, 수용액이 되었을 때 이온이 나누어지는 상황이 되면서 전기가 통해요. 그래서 약간 독특한 형태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산성, 염기성 같은 거 할 때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는 전기음성도 차이가 전혀 없는 무극성 공유결합이고, 나는 HCl 같은 애죠. 이런 애들은 액체일 때 원래 공유결합이기 때문에 액체로 그냥 자기네만 있으면 전혀 전기가 통하지 않는데, 걔네들이 물에 녹아서 용액이 되면 어떤 때 용액이 되면 이온으로 나눠지는 경우들이 생긴다. 그럴 땐 전기 전도성을 나타낼 수 있다. 다는 이온 결합 물질이고 상온에서 대부분 고체로 존재해요. 그래서 다 맞아요. 몇 가지 원소의 전기 음성도가 나와 있네요. 자, 결합의 극성 A하고 다 같이 결합해. 그러면 사실 X, Y, Z의 전기 음성도가 어떠냐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결합의 극성은 쉽게 어떻게 해요? 전기 음성도의 차이로 이야기하죠. 그러면 A와 X는 그 차이가 1.9 정도. A와 Y는 그 차이가 0.9. 그다음 A와 Z는 차이가 0.7이죠. 이 순서가 맞아요. B와 X가 결합하면 전자는 전기 음성도가 1이야.
이런 아이 어떤 아이예요? 금속이죠, 금속. 그래서 여기에서 결합을 하면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 이온 결합이 되죠. 전자가 완전히 이동해서 이온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공유 결합이 아니라 이온 결합이 형성이 된다. X, Y와 Z와 얘네들은 비금속들끼리의 결합이니까 공유 결합이죠. 그때 전기음성도가 큰 쪽, 전기음성도가 더 큰 쪽이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게 되죠. 그래서 답은 5번이다. 98번 몇 가지 원소의 전기음성도를 주기에 따라 나타내는 섬으로 연결한 원소는 같은 쪽에 속한다. 같은 점선으로 연결하면 같은 쪽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A. 전기음성도 4 뭐예요? 플로린이네요. 대충 뭐 알겠어요. 3주기에 플로린하고 같은 쪽에 있는 아이 전기음성도가 3이네. 염소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에는 3주기인데 전기음성도가 1보다 작아. 금속이죠, 금속. 이런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A하고 D가 결합하면 비금속과 금속이 결합하는 거죠.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인데 그거는 B하고 D가 결합해도 마찬가지. 이온 결합 물질이야. 그러면 A와 D가 결합한 화합물은 염소하고 플로린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얘 AD하고 BD 결합이라고 치면 이 두 개의 차이, 다시 말해 이 두 개의 반지름의 차이에 따라서 걔네들의 결합력이 결정이 될 거니까 반지름은 F-이온이 Cl-보다 훨씬 작겠죠. 더 안쪽 2주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AD가 결합한 화합물의 녹는점이 BD보다 높을 수밖에 없어요. 자, 니은의 원자 번호하고 B하고 D를 비교하라고 했어요. 근데 B는 3주기에 제일 끝에 있는 애잖아요. 그리고 D는 금속이잖아요. 그럼 D의 원자 번호 당연히 B보다 크겠죠. 그래서 D의 원자 번호는 당연히 B보다 작겠죠. 그래서 원자 번호는 B가 더 커야겠죠. 니은이 맞는데 답이 잘못됐네.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는 A2, BC. 이렇게 되면 무극성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이죠. 이렇게 될 수밖에, 반대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기억 니은이 답이죠.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프린트에 점이 찍혀서 답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이게 맞네요. 물질 AB, C2 이렇게 비교하고 있네요. 무극성 공유결합자 C 같은 경우에 단일 결합하고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원자과 전자가 7개짜리네요. 이렇게 되네. 그 다음에 AB는 2 플러스 2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A는 원래 1S 둘, 2S 둘, 2P, 여기서 3S 둘이었을 거고 B는 원래 1S 둘, 2S 둘, 2P의 4였겠죠. 이렇게 되어 있었겠죠. 요런 아이였다. 자, AB는 고체 상태에서 이온 결합 물질 전기 전도성이 없고 공유 전자쌍의 수는 자 B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6개짜리잖아요. 그럼 B는 이런 아이야. 그럼 얘가 또 다른 B랑 결합하면 요거 두 개 해결해야 되니까 어떻게 결합해요? 다른 애와 이중 결합하겠죠. 요렇게 형성돼요. C는 원자과 전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단일 결합 형성하겠죠. 그래서 공유 전자쌍 두 쌍 한 쌍이니까 두 배다 맞고 AC의 안정화 화합물은 A, C 이렇게 됐어. 그러면 얘는 2 플러스 양이온이 될 거예요. C는 마이너스 1과 음이온이 될 거야.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결합하겠죠? 그래서 AC2가 돼야 되겠죠. 맞네요. 니은 디귿이 답이네요. 100번. 목택 규칙을 만족하는 3원자 분자 하나. 3원자 분자 원자 3개가 결합했어요. 자, 어떻게 결합시켜요? 이중 결합해야죠. 이렇게 결합하겠죠. 얘 이거는 하나밖에 결합을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Z가 하나 붙고 또 다른 Z가 하나 붙겠죠.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한 분자를 구성하는 Y의 원자수는 가는 2개, 나는 하나니까 가가 나보다 많고 공유 전자쌍의 수가 가는 4쌍, 나는 2쌍이죠. 2배 더 맞고 가나는 다 다른 아이들끼리 붙어있죠. 극성 공유결합이 있어요. 다 맞네요. 자, 1탄 끝났습니다.